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제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중에서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어벤져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요란하고 엉뚱한 슈퍼히어로 영화를 봤던 건 처음이었죠. 개봉 당시에 작은 파란을 일으켰으나 국내에선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량이 극장을 대거 점령하는 바람에 제대로 선보일 기회조차 잡지 못했던 탓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발이 컸지만 사실 북미에서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성공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믹스의 팬들조차도 우주를 배경으로 희한한 캐릭터가 난무하는 영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꽤 있었습니다. 코믹스라면 모를까 영화로 대중적인 반응을 거두기는 힘들 거라고 봤었죠. 아시다시피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0중 8구 마블에서도 그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우주로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까지 했습니다. 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눈에 보이는 흥행 이상의 성과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랬던 영화의 속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편의 성공은 전적으로 제임스 건의 공로라고 해도 무방하니 그의 부담은 한층 컸을 것 같습니다. 과연 파격적이기까지 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신선함이 두 번째에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과 답으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이었냐고요? 아니요. 1편보다 재밌었냐고요? 아니요. 실망했냐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대체 뭐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는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속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객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확률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전 그걸 예전부터 제임스 건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예상했던 걸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영화였던 셈입니다. 간략하게나마 비교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전편의 정수를 그대로 간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입부가 그렇습니다. 전편의 도입부는 제가 모든 영화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피터 퀼의 사연으로 시작해 마블의 인트로가 나오고 이어서 모락으로 연결되는 몇 분간의 도입부는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프롤로그와 인트로, 그리고 오프닝이 마치 하나의 시퀀스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음악까지 훌륭합니다. 속편은 이것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한 번 인상적으로 막을 엽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노림수가 보인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으나 장담컨대 관객 중 다수의 눈길을 사로잡을 겁니다. 도입부만이 아닙니다. 영화 전체가 여전히 발칙하고 엉뚱한 와중에도 따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매력이죠. 저마다 이 캐릭터가 가진 색깔도 변함없이 빛을 발합니다. 비록 그루트는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강탈하고 드렉스는 멘티스와 짝을 이루면서 좋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스타로드와 가모라, 그리고 로켓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욘드와 네뷸라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제 몫을 합니다. 왜 굳이 저 두 사람이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특히 네뷸라는 전편에서 원래 죽을 운명이었다가 살려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단, 이 모든 캐릭터들은 하나의 모토 아래에서 기능합니다. 바로 가족주의입니다. 이것만 듣고 정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할리우드에서 가족주의는 거의 모든 영화에 상존합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와는 정서나 문화가 달라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 같은 소재를 가졌더라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가족주의는 제임스 건의 능수능란한 연출에 힘입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속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편의 테마가 가족의 형성이었다면 속편은 작은 균열을 통해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어우러지는 과정을 표방합니다. 너무 뻔하고 달달하지 않냐고요? 그럴 리가요. 전편을 보셨다면 아니란 걸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그런 진보함을 추구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속편에서도 특정 장면을 보면 제임스 건이 어떤 타입의 감독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화의 적절한 선이 어디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가족주의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주의를 품고 있는 각각의 캐릭터에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전개가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짐작하고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속편의 제작을 앞뒀을 때 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저런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하는지 묻는 게 가장 많았는데 제임스 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의 문제 중 하나는 이미 있는 캐릭터에게 집중하지 않고 더 많은 캐릭터를 불러들이는 데 있다고 했죠. 당시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고와 아예샤에다가 멘티스까지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순이 아닌가 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 자신이 했던 발언을 그대로 지키고 있더군요. 앞에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속편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 캐릭터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로드와 가모라가 그렇습니다. 각각이 이고와 네뷸라를 만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으로 인해 실망하게 될 공산도 적진 않습니다. 속편은 여러 캐릭터와 그들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지만 그 탓에 이야기는 약해졌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그만큼 어렵습니다. 전편과 비교하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드라마의 기본은 갈등이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갈등이 있어야 관객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는 캐릭터를 더욱 다지는 대신에 부작용을 불렀습니다. 전편과 비교해서 갈등 구도가 약합니다. 사실 갈등을 제공하는 요소는 전편보다 많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이고가 등장하면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아예샤와 라바저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작 이야기의 중심의 자리에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는 핵심적인 갈등이 미약합니다. 전편이 오브와 로넌을 내세웠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갈등 요소가 많아지면서 이리저리 분산된 게 원인이지만 결정적으로 악역의 존재감이 모호합니다. 이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나 스포일러라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직접 보시면 금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건 변함없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새로운 접근법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보통 캐릭터와 세계관을 다지는 건 1편에서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시리즈 영화가 미래를 위해 종종 1편을 희생시킵니다. 또는 1편이 성공하면 2편에서도 같은 공식을 답습하는 데만 매진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는 두 가지를 모두 회피합니다. 1편과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되 추구하는 방향은 달리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보다 캐릭터에 집중한 건 어쩌면 제임스 건이 부담을 덜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편이 워낙 좋은 성과를 거두자 2편에서는 다른 시도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단초를 제공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활기도 전편에 비해 줄었지만 나머지는 기대를 충족시켜줬습니다. 기존의 캐릭터는 물론이고 새로 합류한 캐릭터도 개성을 간직한 데다가 전편의 유머와 재치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한 번 만족하실 겁니다. 음악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 활기라는 측면에선 전편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처럼 올드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반색하고도 남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번에야말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우주로 확장하는 소임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영화가 약화된 것일 수도 있는데 아예샤와 이고가 등장하는 명분만큼은 확실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둘 다 코믹스와는 다르게 변경하면서도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걸 칭찬하고 싶습니다. 장담컨대 두 캐릭터의 정체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울러 3편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영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건과 케빈 파이기가 긴밀하게 공조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는 그것의 전주곡과도 같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니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장점과 단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무려 5개의 추가 영상이 있습니다. 3편과 더불어 좀 전에 말씀드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미래를 약간이나마 내다볼 수 있으니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Look out! Oh, wow. I tried, guys.